강냉이 여러분, 혹시 양치하실 때 이가 시리신가요? 찬물을 마실 때 너무 치아가 시릴까봐 물 마실 때마다 좀 조심스러우신가요? 그러시면 여러분, 치경부 마모증 또는 굴곡파절일 수도 있습니다. 치과에서 이 병을 진단받으셨나요? 현실 부정하면서 검색창에 이걸 검색하셨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을 위해 만든 이 영상, 치과 병명 백과사전. 오늘의 치과 병명 백과사전은 치경부 마모증과 굴곡파절입니다. 보통 치경부 마모증이나 굴곡파절이 있으면 치아가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파여 있으니까 음식이 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아가 파인 줄 모르고 잇몸이 파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은근 많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파여있는데 증상이 없을 수가 있나요? 치아의 민감도, 그러니까 신경의 예민함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모든 충치든 그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면은 치아 안에 있는 치수, 즉 그 신경이 있는 조직이 점점 줄어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후퇴. 충치가 전진하는데 신경은 후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시린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잇몸 바로 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를 뼈와 잇몸이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 잇몸이 작아주는 거 바로 직상방으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분들 있죠? 치주염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잇몸보다 한참 위일 수도 있어요. 일단 치경부 마모증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저 사포로 계속 문질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가 점점 깎여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깎여나가는 모양이 좀 불규칙하거나 또는 약간 이제 둥근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 칫솔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굴곡파절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부위에 생기는데, 그리고 파여 있는 것도 똑같은데 모양이 좀 달라요. 마치 굉장히 이제 직선 두 개가 만난 삼각형 모양이에요. 쐐기 모양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서서히 마모가 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떨어져 나간 거예요, 껍질이. 저희가 대나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꺾으면요, 처음에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휘겠죠. 근데 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이 딱 작용하면 어떻게 되죠? 딱 하고 금이 가거나 딱 하고 껍질이 딱 튀어나오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굴곡파절의 원인은 치아가 뒤틀리는 힘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치아가 일견 단단해 보이지만 약간씩은 이게 휘거든요. 약간씩이 휘는데 어느 부위가 휘냐면 바로 치경부가 그 부분이 이렇게 휘어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치경부 마모증과 굴곡파절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치료 방법은 떼우는 겁니다. 떼울 때는 크게 두 가지 재료를 많이 쓰는데요. 비보험 재료인 레진이랑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지아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레진은 다들 아시다시피 치아색과 굉장히 유사한 재료이고요. 건강보험이 적용은 안 되지만 간혹 치과보험 중에는 이게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아이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는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모래색과 가까운데요. 비용이 저렴한 게 장점이고 건강보험이 보장이 되니까 단점은 레진보다는 붙어있는 힘이 약합니다. 좀 더 잘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경부 마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 치수염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저희 치과에서는 어떤 걸 주로 치료하게 되나요? 거의 주로 레진으로 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치경부 마모증 같은 경우에는요, 깊이 파이면 그래도 접착력이 강한데 아주 얕게 파인 경우에는 접착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 경우에 지아이로 충전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빨리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레진 치료를 좀 더 선호하기는 해요. 다만 깊게 파여서 지아이로 충전을 해도 접착력이 충분할 것 같은 경우에는 지아이를 권하기도 하고요. 그런 유지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좀 더 저렴한 재료를 원하시면 지아이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짧으면 5분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길면 15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치료할 때 사실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마취도 안 하고 해요. 다만 이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치경부 마모나 굴곡파절이 있는 곳에서 잇몸이 살짝 멀어지도록 코드를 넣거든요. 그 코드를 넣을 때 잇몸 사이에 실이 들어가니까 그 느낌이 썩 좋지는 않죠. 어떤 경우에 환자분께서 먼저 마취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시린 게 그 파여있는 부분 때문에만 시린 건 아니거든요. 잇몸이 내려갔을 때 드러난 뿌리, 그러니까
파이지 않은 그 뿌리 부분이 다 시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떼우는 것만으로는 시린 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지각 과민 처치라고 약을 발라서 코팅을 하는 치료도 있고요. 또 정도가 심하면 식용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람마다 습관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쪽을 문질러서 닦으신다던가 질긴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떼운 부분이 좀 더 빠르게 탈락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네. 치경부 마모 음. 내진 덮었는데 네네. 15년 전에 했는데 네네. 아직 잘 쓰고 예. 오래 가더라고요. 네. 오케이. 하여튼 케바케다. 네, 케바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치경부 마모증이 자연 치료가 가능한가요? 자연 치료는 안 됩니다. 충치가 자연 치료가 안 되듯이 이것도 자연 치료는 안 되고, 다만 저희가 떼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치경부 마모나 굴곡파절이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 그 정도가 아주 작을 때, 아주 작으면 일단은 떼워도 그게 접착력이 약하니까 오래가지 못할 수가 있고, 아주 조금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시리지 않는 경우도, 즉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관리만 잘하면 그게 금방금방 커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국 득실을 따져봤을 때 이건 당장 치료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치아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던가 이미 너무 여러 가지로 나빠져가지고 오래 못 쓸 것 같아. 그러면은 파인 부분 때문에 당장 불편한 게 없다면 굳이 치료를 권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제 파인 곳 안쪽을 스케일러로 박박 세게 스케일링을 하면 안 되겠죠. 하는 와중에 많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파여가지고 스케일러를 댔는데 그 진동에 의해서 치아가 부러져. 그런 게 아직 못 봤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부러질 거면 밥 이렇게 딱 깨물면 부러질 것 같은데요. 네. 치경부 마모나 굴곡 파절이 흔한 질병인가요? 매우 흔합니다.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치경부 마모가 혹은 굴곡파절이 하나도 안 발견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대나 30대 때 이런 게 좀 많으면 양치 습관이 세거나 아니면 너무나 질긴 음식을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교정 치료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은 치아를 어쩔 수 없이 힘을 주잖아요. 근데 머리 부분을 이제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가 약간 꺾이겠죠. 꺾이면서 굴곡파절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신경후 마모증 예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양치 습관, 이렇게 좌우로 세게 문지르지 말자. 그리고 너무 강한 솔을 쓰지 말자. 부드러운 솔일수록 좋습니다. 치약에 들어간 연마제가 거칠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기. 미백 치약은 치아를 마모시키는 성분이 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미백 치약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굴곡파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1차적으로 질긴 음식을 피하거나 아니면 살살 씹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가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습관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고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를 꽉 물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얼른 정신 차리시거나, 이런 운동도 도움이 돼요. 혀 끝을 윗니의 구개측 치형부에다 살짝 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턱이 편안해지면서 입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턱관절 안정장치를 끼고 주무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톡스를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교근에다가. 그럼 이제 무는 힘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치열이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는 항상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치아가 좀 세게 부딪히는 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외상성 교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상성 교합이 있는 치아의 높이를 조금만 조정을 해줘도 이 치아가 뒤틀리는 힘, 꺾이는 힘을 훨씬 덜 받거든요. 그러면 굴곡파절도 예방이 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잇몸뼈가 녹아서 치아가 흔들리는 이런 불상사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치경부 마모증이나 굴곡파절은 굉장히 흔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요. 치료를 잘 받으시면 돼요. 다만 그냥 놔두시면 치아가 부러지거나 신경의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치료는 필요합니다. 또 예방을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가 시리다는 신호가 오면 얼른 치과 오셔서 검진 받고, 만약에 이런 치경부 마모증이나 굴곡파절이라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치과 병명 백과사전 치경부 마모증 굴곡파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치아는 서울매일치과 남중원 원장이었습니다.
안녕.